직장 생활 잘하고 싶은 동생들은 모여라. 진짜 언니들. 안녕하세요. 진짜 언니들 윤자경입니다. 저번에 하도 뭔가 닭살 멘트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오늘은 담백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고 싶어하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저만 만나고 싶어하는 거 아니죠? 뭐 주변에서 그분들 만나 뵙고 싶다고 저한테는 진짜 얘기들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박시스터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큐사감 박지선입니다. 저는 박진학입니다. 네, 오늘도 다행히 나와주신 거. 이게 진짜예요? 진짜 만나고 싶대요? 진짜로. 그리고 두 분 목소리가 일단 되게 좋다고 하고요. 네, 이제 뭐 이 방송 특성상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하고 또 이제 플레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목소리를 얼마 전에 처음 제대로 들었는데 사실 윤 언니 목소리도 너무 낭랑해서 좋고 또 우리 박 언니 목소리는 굉장히 또 허스키하면서 중성적이잖아요. 근데 두 분 사이에서 제가 좀 딸린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두 분 목소리 들으면서 참 목소리만으로도 매력적인 여자들이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뭐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꼭꼭 숨어 다녀요. 막 이렇게 실제 만나면 뭐야 막 이런. 아유, 왜 그래요? 자신들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저도 이거 하면서 이제 제 목소리를 사실상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너무 이상한 거야. 이게 뭔가 마음에도 안 들고 뭔가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 같고. 근데 제 귀에는 또 두 분 목소리는 평상시 목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죠? 이게 이제 내 울림통을 통해서 몸의 울림통을 통해서 듣는 소리랑 이게 달라서 그런 건데 저는 제 목소리 저도 별론 게 너무 느끼해요. 아 그래요? 아니 이렇게 말할 어디 때 정말 모르겠는데. 느끼한 멘트를 한번 해봐 주시죠. 아니, 그래. 들으면 이렇게 어디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왜 저렇게 그냥 두꺼운 대로 가지 여자 소리를 내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별로예요. 느끼하다는 목소리를 좀 안 들어보신 것 같다. 그죠? 네, 듣고 싶네요. 우리 큐사감님은 자기 목소리 어떤 게 좀 이렇게 불편했어요? 저는 생각보다 제가 목소리가 좀 얇더라고요. 전 이제 보통은 되는 줄 알았는데 뭐 두 분이 조금 우리가 굵은 우리가 굵어서 그래요. 낭랑하고 네. 굵고 뭐 느끼하다고 본인은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 사이에 껴서 그런지 또 나름대로 그냥 셋이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하이는 아니에요. 예. 맞아. 우리는 소리 안 되는 여자들이 모였잖아요. 우리 저기 박군과 저는 거의 이제 밑단에서 레와 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 큐사감님은 고음 불가인 거죠. 예. 진짜로 저는 고음 불가예요. 남자 노래는 잘 불러요.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셋이 만났으니까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 드디어 그 시간이 왔네요. 우리 이전에도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참 이 얘기가 두 분을 통해서 나왔는데 옷을 이제 좀 잘 입어야 된다. 그 얘기들이 나와서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랬는데 그 얘기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잘 입기의 기술. 뭐 두 분 오늘 사실 저는 그냥 들으러 왔어요. 두 분이 이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큐사감은 전문 분야죠. 그러니까 제가 일을 했던 데가 그 트렌드, 패션 이런 거를 다루는 이제 업종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옷을 잘 입는다기보다는 옷을 어떻게 하면 잘 입는 거고 옷을 잘 입는 게 뭔지 어떻게 그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이 정도를 좀 지켜본 상황인 거죠. 예. 저 평소에 그거 궁금한 거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옷 연예인들 잘 입혀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스타일리스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분들은 옷을 잘 입나요? 어때요? 여기서 이제 함부로 이렇게 멘트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되게 귀여운 적이네요. 궁금증이네요. 근데 아까 그 왜 두 분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 박군도 옷을 잘 입고 옷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인 저는 거죠? 옷을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 하실 텐데 커밍아웃 했습니다. 옷을 너무 좋아한다고. 너무 좋아해서 사실
옷 사이즈가 한 번도 안 바뀐 사람이죠. 아, 진짜 바뀌면 독한 힘들까 것 봐?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 저는 이제 청바지가 막 50개 이러니까 그 청바지를 다 살 수도 없고 자켓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몸에 맞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켓들이 다 있는데 그거 못 입을까봐 옷 사이즈가 안 바뀌었으니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야말로 이제 옷에 몸을 맞추는, 나는 맞추고 살겠다. 사람. 몸을 깎아서라도 나는 저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아, 근데 죄송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왜 우리 윤 언니가 그 연예인들을 옷 잘 입는 사람을 입혀주는 사람은 옷을 잘 입느냐인데 그게 좀 궁금했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옷을 잘 입는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입는 게 잘 입는 건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겼다는 건데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패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옷을 잘 입는 게 어떻게 중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주신 질문에 답이 있어요. 사실 스타일리스트가 옷을 잘 입히는 건 그 사람을 돋보여주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돋보이려면 그 사람의 캐릭터를 창조하는 거예요. 뭐 어떤 배역이든 어떤 상황에 맞춰서 옷을 입는 건데 그래서 오늘의 얘기의 결론이 지금 나왔는데 저는 그냥 딱 TPO예요. 옷을 잘 입는 건 이 TPO를 생각하면 일단 기본은 간다는 거죠. 자, TPO 뭔지 아시죠? 네. 내가 먼저 해야지. 아는 것부터 타임, 예, 타임, 플레이스. 예, 오가 뭐야? 오케이전. 오케이전이야? 어케이전이야? 오케이전. 영어 발음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 맞아요, 저희?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상황 그거를 알고서 옷을 입으면 기본적으로는 옷을 입는 거죠. 일테면 회사를 가는 옷차림이 따로 있고 친구들끼리 만나서 브런치 가는 옷차림이 따로 있고 놀러 가는 뭐 파티를 가는 옷차림이 따로 있고 운동 가는 옷차림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걸 좀 구분을 해서 입으면 기본적으로는 옷을 잘 입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P가 하나 더 붙기도 해요. TPPO. TPPO. 예, 거기에서 P는 person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상황이나 그거 중요한 것 같다. 그분이 나이가 좀 연배가 있고 점잖은 자리에 가야 된다면 아무리 상황이 좀 캐주얼해도 그분의 입고 나오시는 스타일을 좀 맞춰줄 줄 아는 센스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한다면 옷을 잘 입게 되지 않을까? 깔끔한 정리. 예, 답은 그렇습니다. 정답은. 깔끔한 정리. 그러네요. 지금 뭐 그래서 오늘 이 스튜디오의 TPO를 굳이 따진다면 뭘까요? 사실 두 분은 오늘 깔끔하게 입고 오셨고요. 저는 거의 편한 복장으로 왔는데 이거는 뭐 그냥 좀 각자 그냥 편하게 와도 되는 거겠죠? 저를 변명하자면 저는 요즘에 이제 가끔 우리 세 사람이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위아래 정장을 입는 시대에 일을 시작을 했는데 최근은 위아래 정장을 입지 않잖아요. 잘 물론 이제 남자분들은 여전히 그러지만 이제 여자 직장인들은 그러지 않은 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저는 이제 출근길에 보면 많은 젊은 여성분들이 앞머리에 그거 아세요? 롤 많은 거. 롤을 말고 우리 걸어가고 저번에도 있어요. 한번 얘기했었죠. 그러면 저분의 목적지는 어디지? 저는 이제 집을 나오는 순간부터 공공의 공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분은 회사 문 앞부터가 공공의 공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최종 목적지. 근데 이제 우리 삶이 사실 꼭 회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길거리 가다 누구랑 부딪혀서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집을 나오는 순간부터는 저는 공공의 공간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요즘에. 제가 그 에피소드가 얼마 전에 절망스러운 일이 저한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일하는 공간에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롤을 말고 있는 친구를 참다 더 참았어야 되는데 우리 사감님께서 나서셨구나. 네.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생각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다녀서 그거를 물어보는 것도 약간 민망해지는 상황이긴 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굳이 물어봤죠. 야, 그거 물어보기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 친구의 대답은 본인은 그래도 사무실 안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사무실도 공공공간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도 사실 일하러 모인 데잖아요. 옷을
바쁠 때도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친구는 그냥 그 정도 선으로 본인은 길거리 다닐 때는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각자의 또 그 사이사이에도 기준이 각자의 달라요. 선이 이제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다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고 깨갱하고 돌아서긴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제 옷차림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아까 롤이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뭐 직장이든 아니든 옷 입기에서 가장 어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TPO와 관련된 얘기인데 저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레깅스를 입고 사방천지에 돌아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레깅스 브랜드에서 레깅스를 입고 가지 못할 장소는 없다. 요즘에 카피가 그래요. 카피 때문이구나. 네, 굉장히 건강하고 헬스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 자유로워. 내가 뭐 이렇게 옷에 구애받아야 돼? 이런 거 싫어. 나 여자 자유로워. 얼마든지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어. 이런 게 좀 잘못 전파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 레깅스를 입을 때 주말에 뭐 친구들을 만난다면 엉덩이는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헬스장이 아니라면. 맞아. 근데 뭐 해외 뭐 셀럽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고 국내에서도 뭐 연예인들이 그 레깅스 광고하면서 네, 그 바디라인을 막 쫙 드러내는 걸 어. 입고 나오는데 그걸 하고 정말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옷차림을 하고 길거리를 막 다녀요. 그러면 전 또 묻고 싶기도 해요. 진짜 아마 안티 글쎄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쟤 도대체 누구니 하실 분도 아니에요. 있겠지만 아니에요. 또 뭐 올 사람은 얘기는 오고 합시다. 할 얘기는 갈 하면서 사람은 갈 가서. 사람은 가고. 그래서 저는 그런 광고 그런 걸 좀 잘못 미디어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너무 심각한 것 같고 TPO를 잘못 해석한 거죠. 그렇죠. 운동복은 운동할 때 입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운동을 가기 위해서 입는다면 걸쳐줘야죠. 그리고 가는 벗고 운동을 과정에서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옷 입기의 매너만 일단 기본적으로 찾는다면 이제 기본 옷 입기의 센스는 올라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레깅스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며칠 전에 어떤 언니분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분들이 좀 이렇게 고지식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레깅스 얘기를 하다가 레깅스 입고 다니면 안 돼. 이럴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은 딱 그거였어요. 왜 박스티를 그 위에 안 입는 거야? 엉덩이는 가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 웬만한 선에서 이제 레깅스를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입는 것까지는 괜찮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너무 좀 민망하다는 거지 본인들 보기에 상상하게 만드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 또 뭐 입을만 하니까 우리가 입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조금 뭐 서운할라나? 그래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생각들도 다 다르고. 근데 어찌됐든 너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TPO에 일단 맞지 않고 길거리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저는 정말 이거 한번 동네 주말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 어떤 여자분이랑 남자분이 걸어가시는데 운동하러 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젊은 커플인지 부부인지 근데 여자분이 정말 베이지색 레깅스를 입었어요. 그 색깔이 또 예. 스킨이니까. 네. 근데 저는 정말 그때 처음 봤을 때는 어떤 여자가 빨개 벗고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이 옆에 있는 남편인지 남자친구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동무하면서 오 하면서 가서 내가 뭘 잘못 봤나 하고 봤더니 그게 베이지색 레깅스였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리 날씬하고 모델이 아닌 이상은 아니 모델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정말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민망하고 어이구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다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리 뭐 자유라고 해도 우리가 서로 지킬 예의는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 이제 듣고 있는 동생들은 이 언니들은 좀 뭐 클래식과 뭐 이렇게 좀 엄격하게 뭐 입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앞에 계신 두 분이 또 어린 시절 또 해볼 만큼 해본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경험해보고 겪어보고 이제 해서
사실은 또 이렇게 발랄하게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또 그런 장소에 가서는 또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특히나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특히 이제 조직 생활이라든가 직장 생활에서는 TPO라는 게 조금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아까 타임이라는 것도 10년 전이랑 20년 전이랑 또 뭐 업종에 따라서 이게 또 다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뭐 나는 조금 더 뭐 개방적이고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거와는 별개로 그 10년 전의 TPO가 지금 TPO랑 딱 안 맞을 수는 있지만 10년 전은 10년 전에 맞추는 거고 지금은 지금에 맞추는 거고 뭐 또 어느 나라에 가면 어느 나라에 맞추는 거고 이런 뭐 기본적인 예의와 센스 이런 거는 좀 에티켓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를 뭐 총칭해서 이제 매너라고 부를 수 있기도 한데요. 그 아주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말한 우리 박군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장을 뭐 아래 위로 세트로 수트를 입고 구두를 꼭 신고 뭐 거기에 어울리는 가방을 들었어요. 그게 이제 정장의 매너였는데 어느 순간 운동화를 신어요. 그렇지. 그리고 에코백을 들어요. 그거는 바뀐 트렌드예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실용적이고 편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서 정장에다 운동화도 신으면서 왜 레깅스는 안 돼? 그렇지. 이거는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언젠가 말씀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슬리퍼 얘기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늘 저희가 하는 얘기의 핵심을 보면 이제 기본은 지키자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 매너를 갖고 얘기를 하자면 옷 입는 것도 매너지만 태도도 매너거든요.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 중에 아까 그 롤을 한 친구하고 최근에 있었던 게 하나 있다면 제가 일했던 사무실에서 째깍째깍 소리가 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째깍째깍. 손톱 깎는 거구나. 예. 진짜 나도 이거 할 말 있어. 나 이거 할 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것도 매너고 옷차림과 그냥 똑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옷도 우리가 그냥 내 기본 매너를 지키듯이 그 손톱 깎는 소리도 왜 그걸 사무실 안에서 10손가락을 다 깎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의문인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가 이렇게 좀 급하게 삐져나와서 하나 정도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똑깍 작정하고 그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지금 쓰레기통을 받치고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약에 손톱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요일만 되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실에서 루틴으로. 남자분들은 꽤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있다는 얘기고 여자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여서 생기는 것 같은데. 저 했어요. 그래서 얘기. 저도 했어요. 그래서 별로 사람들과 친하지 못한. 역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한 번은 분노에 치밀어서 화를 낸 적이 있고요. 한 번은 돌려 좋게 그것만 안 하면 당신은 참 굉장히 멋있는데 그건 안 하는 게 좋겠어요라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레이저를 그냥 방방 쐈죠. 이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 친구가 그 개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도 또 안 해주고 그래서 뭐 또 모르면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사무실에서 이거 안 좋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네가 해야 된다면 사람들 안 보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해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해야죠. 저는 당연히 그렇고 그 옷 입는 것도 저는 이제 옷 입기 회사 생활 매너 이런 얘기할 때 남자들의 옷 입기가 더 최악인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두 분 아주 절레절레.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래도 이게 폭이 많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이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 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사실상 이렇게 좀 규격화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긋나거나 이상하면 이제 이게 확 그렇거든. 그 여자들은 이제 뭐 요즘 세상은 이제 남자들도 패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남성 패션 뭐 매거진도 많고 이제 접할 기회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많이 발전이 되긴 했는데 여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패션을 이렇게 접할 기회가 적죠. 뭐 엄마가 해줬다거나 여자친구의 취향에 의해서 좀 많이 바뀌었다거나 이제 결혼하고 나면 뭐 부인이 많이 이제 핸들링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인데 남자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여자는 옷가지도 많지만
정장을 입어야 되는 남자들은 요즘에 뭐 노타이, 뭐 여름에는 뭐 쿨비즈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정리돼서 입기만 하면 되고 남자들은 그러니까 핏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헐렁하다거나 너무 바지 길이가 짧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꼭 껴도 안 되고. 너무 레깅스처럼 끼는 바지를 입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남자들 옷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금융계나 딱 대기업에 조직 있는 분들은 딱 TPO가 정해져 있고 네. 옷도 딱 정리가 돼 있죠. 뭐 정장에 타이를 메고 뭐 셔츠는 어떻게 해라 아마 배우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외의 옷차림을 보면은 정말 개탄스러울 때가 좀 있거든요. 개탄스러워.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너무 길어서 남자 옷 따로 아니, 해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 저는 편은 따로 해야 따로 돼. 할까요? 오늘 괜히 이 이거를 얘기 아주 좀, 잘라주세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자르지 하고 말고 예. 남자분들 그 특히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따로 해요. 부분은 남자들의 그 비즈니스 캐주얼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어떤 게 빨리 좀 해요. 기준인지 네, 그거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하려고 저도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예, 좋은 의견이신 것 저도 같습니다. 갑자기 남자 얘기를 하다 보니 얘기가 너무 격가지로 새서 우리 다시 우리 여자 여자로 남동생들도 또 많이 이제 확보를 해야 되기 그래.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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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네. 궤도로 돌아오시죠. 자, 레깅스로 이제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 직장 생활에서 아까 롤도 있고 이제 TPO에 맞는 거 요런 게 있겠는데 뭐 더 이렇게 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최소한 요거는 뭐 아니다라든지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된다라든지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딱 이렇게 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거? 저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여자 옷 입기는 베이직에서 되게 레벨이 높은 것까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베이직은 사실은 베이직 얘기부터 하면 우리도 긴데 얘기가. 근데 저는 약간 제 신조는 저는 이제 클래식 쪽에 있으니까 뭐 미팅도 많고 뭐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막 경쟁 입찰 같은 거 하면 PT도 되게 중요하고 또 공연장 갈 때는 약간 좀 드레스업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 공연이 아니고 남의 공연에 갈 때는 조금 더 뭐 드레스업 해주는 게 예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옷의 선택이 사실 많은 편인데 저는 패션은 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옷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 정도는 빼야 돼요. 백이 마이너스하는 백이.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되게 뭐 바디 라인이 굉장히 좋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말을 잘 고르려니까 사실 우리 한국 막 하세요 말. 동양 여자들은 사실은 짧고 우리가 머리 색깔도 사실은 약간 검정 쪽이다 보니까 옷 색깔 맞추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체형과 이런 걸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갖고 상대적으로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럴 때 패션이 정리가 안 되면 사실은 근사해 보이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어떤 분들을 보면 그 옷이 예뻐서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이랑 안 어울리고 보다는 근데 그게 예뻐. 그러니까 그 티셔츠가 예쁘고 그 신발이 예쁘고 그 바지가 예뻐서 입었는데 전체적으로 안 예뻐.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패션 잡지나 이런 데 나오는 걸 보잖아요. 네. 연예인들이 진짜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그 패션 잡지나 이런 게 있으니까 사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거를 봐야 믿으면 되는 안 거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면 안 이제 된다. 패션은 허영 산업이라고 말을 하는 게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쇼도 브랜드가 보면은 그 하이엔드 쇼가 있고 대중적으로 파는 쇼가 있어요. 그리고 패션쇼에서 파는 물건을 시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쇼를 보여주고 이 디자이너가 예술가적인 면모로 나는 이번 시즌에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 본인의 꿈을 쫙 펼쳐놓는 거예요. 그거를 막 188 되는 모델들이 막 40 몇 킬로 되는 깡마른 모델들이 이걸 입고 나와서 워킹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를 165, 160 되는 여자들이 입어서 바지 막 40cm씩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티브로 실제로 판매하는 옷은 달라요. 그리고 그 백화점에 계신 명품관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44 사이즈 니트 원피스를 66 사이즈 사모님이 사가서 입으신다고. 그럼 이제 흘러내리는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저 옷이 예뻐서 산 거예요. 그런데
디자이너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너 자신을 알라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몸 스타일과 당신이 주로 가야 돼서 주로 소화해야 되는 옷이 다를 텐데 그거를 알고 옷을 입어라가 첫 번째 원칙이고 진짜 이 TPO랑은 또 별개로 음. 사실은 이 일반적인 옷 입기 할 때는 자기에 대한 그게 그걸 아는 게 미우치아 되게 프라다 중요하겠다. 여사도 했던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옷을 잘 입는 방법이 뭔가요? 그랬더니 프라다 옷을 입어서 다 예뻐지는 게 아니다. 당신한테 맞는 옷을 입어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에피소드가 아까 말한 대로 44 니트 원피스는 그 모델이 입었기 때문에 예쁜 거잖아요. 근데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 편집하고 벌써 웃으시는데 제가 다른 얘기 할게요. 자, 편집권은 저에게 있는 거 아시죠? 네. 한국의 이 여자 패션이 지금 뭐 전 세계 어디 가도 뒤지지 않아요. 그리고 네. 제가 외국 출장을 가봐도 한국 여자들이 할 얘기가 있어. 네네 너무 예쁘고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잡지나 이런 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어요. 근데 한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왔을 때 청담동 며느리 룩이라고 기억나시죠? 맞아, 그거 페라가모 신발에 하얀 스타킹에 하얀 스타킹에 네, 딱 무릎 라인에 오는 원피스에 그 당시에 이제 그 페라가모 그 며느리 룩과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어떤 디자이너가 한국에 이제 론칭을 하려고 왔는데 우리나라를 딱 보더니 자기 브랜드 론칭 못 한다고. 이렇게 여자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유니폼처럼 이 옷을 입는데 내 브랜드가 팔리겠냐? 이랬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이제 그 브랜드가 승승장구하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패션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빨라졌다는 얘기긴 한데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뭐 이런저런 얘기. 이제 결론적으로는 자기 몸을 알고 입어라. 맞아요. 이게 가장 너무 중요한 거죠. 게 그래서 자기 체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잡지를 보시면 사실 잡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머치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막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감각의 아티스트들 헤어 메이크업 다 붓고 사진 보정 다 해서 그게 나오는 거지. 거기에 나오는 아이템을 보시라는 거지. 그 전체를 따라하라는 게 아닌데 내가 거기 쏙 들어가는 거지. 내 머릿속에서는. 근데 나는 그 상황이 아니죠. 아니죠. 상황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그리고 거죠. 거기 조명이 있지만 우린 조명이 우리를 안 맞아.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체형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전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도 우리 스타일리스트 얘기 잠깐 했지만 우리나라 정말 스타일리스트들 일 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키가 160에 작은 몸을 갖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 한지민 이런 탤런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평상시에 뭐 요즘엔 인스타 같은데 평상시 옷들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스타일리스트가 입혀준 걸 보시면 내 체형이 내가 한지민하고 비슷한 체형이다. 그럼 한지민이 뭘 입는지 좀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 키가 168이면 뭐 168대 어떤 연예인의 옷을 이렇게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게 제일 옷 잘 입은 사람들이 입혀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뭘 할 때 입었는지도 좀 매칭을 해놓으면 그러면 되게 옷 잘 입는 사람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백이라고 말씀드린 게 요즘엔 또 중요한 게 꾸안꾸라고 아시죠? 예,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는 해야 거. 돼요. 그리고 또 에포틀리스. 에포틀리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 딱 정말 보기에 그게 제일 어려워. 근데 그게 또 그게 있다는 거죠. 남들이 편해 보인다고 내가 편하진 않다는 거예요. 남들이 편하게 내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사실 불편해야 돼요. 나는 체중 관리도 좀 하고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오늘 되게 그냥 편안하게 입으셔 내추럴하시네요. 하지만 그 내추럴하기 위해 나는 세 겹의 화장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체형 파악 그다음에 패션에 있어서 아까 예쁜 것들이 많다고 하면 하고 싶은 거를 다 하신 다음에 한두 개를 빼서 남이 보기에도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덜어내기는 패션의 원칙 중에서 아주 고수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나 고수인가 봐요. 네, 저는 하나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느냐에 대한 기본은 이제 기본에서부터 그냥 시작하면 돼요.
기본 예, 기본에서. 그냥 기본. 그리고 너무 다양한 아이템이 있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뭐 주로 셔츠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셔츠에다가 뭐 하의는 기본적인 팬츠 뭐든 다 괜찮은 거고 나는 청바지 집중을 해. 그러면 캐주얼한 룩이 좀 완성이 되고 재킷을 걸쳐도 되고 기본적인 어떤 공식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고 나면 기본이 갖춰진 다음에 좀 허전한 것 같아. 나 뭐 하나 하고 싶어. 근데 투머치로 막 이거저거 다 갖다 붙이면 이제 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삽목. 그러니까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삽목. 정말 목, 손목, 어. 발목.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목 같은 경우는 스카프가 될 수도 있고 목걸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좀 힘을 빼세요. 맞아. 아니면 시계를 나는 손목에다 힘을 주겠어. 뭐 뿌띠 스카프를 멜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좀 응용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계에다 좀 힘을 빡 주기도 하죠. 네. 뭐 여자들은 이제 뭐 옷을 좀 몸이 많이 드러나는 여름에는 뭐 블링블링 액세서리를 해서 여기다 힘을 줬어. 그럼 손목에다 힘을 줬는데 막 목걸이까지 하고 막 난리가 나. 이러면 뭐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목은 사실은 양말이나 스타킹과 관련된 건데 그 남자들은 특히 우리 아빠 세대에는 검정 양복에 흰 양말 면 양말 신고 다니는 지금도 근데 그게 이제 패션으로 모델이 뭐 그렇게 입고 나오면 또 저게 패션인가 보다 하긴 하는데 이제 그거는 국제적인 사회 룰이에요. 남자들은 양복 입을 때 그렇게 입지 않는다라는 게. 그래서 양말에 좀 신경을 써준다거나 여자들도 뭐 요즘에는 양말 안 신고 그냥 스니커즈 신고 구두 신지만 뭐 포인트 되는 걸 신으면 굉장히 그 패션이 좀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렇죠. 그 삽목 중에서 하나를 좀 딱 체크를 해가지고 옷을 입어주면 좀 되는 것과 또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긴 했는데 제가 왜 그 오늘의 아무 큐레이션이라고 해서 하나 밀고 있는데 네, 오아큐 밀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오아큐와 관련된 받아 적고 있는 분들도 주변에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나중에 노트 한 권 네, 드린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멈추기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 들어갔으면 그걸 또 다시 되돌리기 돌려서.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적는데요. 벌써 오아큐 책임이 나와도 뭐니. 돼요? 예, 또 할 얘기 많아요. 나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 그럼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저는 신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패션에서 신발. 패션에서 신발은 뭐냐면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가 신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은 늘 깨끗해야 돼요. 낡은 신발은 버려야 돼요. 그거는 너무 아까워도 예를 들어 저는 운동화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빨아서 신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구두는 정말로 너무 소중하게 아끼는 거라면 그거는 정말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는 어디가 벗겨졌다고 하면 전문 업체에 맡기시든지 하여튼 구두나 신발이 깨끗하면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 금융회사에 계신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구두예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건물 안에 그 구두 이제 구두 닦는 닦아주시는 분이 그쵸? 정기적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구두를 수거해 갔다가 갖고 그래서 여분의 구두 이렇게 놓고 그래서 그 뭐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은 구두를 엄청 신경 깨끗하게 쓰세요. 예. 근데 합니다. 저는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정장 구두를 신으시니까 그런데 여자분들은 제가 이제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여름 같은 때 이렇게 높은 구두를 신었는데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꺾어 신거나 걸음걸이가 벌써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막 그리고 그 구두 앞 코가 달아 있거나 막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러면 되게 정리가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신발은 신경을 좀 깔끔하게 그리고 많은 이제 키가 조금 작은 분들은 이렇게 비율을 좋게 보이고 싶어서 이제 무리하게 높은 걸 신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본인이 감당 안 되는 높은 거를 신고 어기저기 걸으시면 더 안 좋아 보이고 더 안 좋아 보여요. 되게 데스퍼레이트해 보여요. 이걸 어떻게 적절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안쓰럽죠. 안쓰러워요. 정말. 저는 사무실에서 이제 그 친구가 제가 보기에는 키가 크지 않지만 비율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도 이제 본인 딴에는 뭔가 키가 작은 게 불만인 거야. 그래서 얼핏 봐도 한 12cm? 근데 12cm 올라가려면 이제 이 뒤축만 올라가면 힐만 올라가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앞에가 또 이제 받쳐주는 게 그 뭐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것까지 해서 뭐 실제 뭐 뒤에서 올라가는 높이는 뭐 한 또 뭐 좀 이렇게 7, 8cm로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신발을 보고 있으면 거기다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그러면 그 구두만 보여요. 구두만 보이면서 네. 배 타고 다니는 것 같은 서인영 거야. 씨네요. 정말 이렇게 이 배 위에서 이거를 끌고 다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들은 그렇게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네, 그냥 본인이 되게 딱 봤을 때 되게 깔끔한 인상. 우리가 사실 이 오늘 옷 잘 입기가 회사 생활, 직장 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네. 바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직장 생활은 우리가 다들 사실은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만남에서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 외향에서 먼저 딱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별로다. 깔끔하다. 그다음 멋지다. 보통은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정도 아니겠어요? 지저분하다까지는 안 가겠죠. 그렇지. 회사 생활을. 이 셋 중에 사실은 우리는 그냥 깔끔하다 하고 멋지다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멋지다가 되려면 아까 뭐 삼목이나 뭐 패션 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쓰겠지만 최소한 깔끔하다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감당 못하는 어떤 신발이 됐던 뭐 옷이 됐던 짧은 치마가 됐던 이걸 하게 되면 별로다로 가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한번 우리 큐사감께서 이게 취향이 완성되는 데는 자기 취향이 완성되는 데는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처음 직장 생활하고 뭐 몇 년 안 되고 그럴 땐 이런저런 뭐 시도도 좀 해보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아직 잘 모르니까 아까 우리 박 사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좀 깔끔한 것부터 깔끔한 시작을 것부터 하고 가야 돼요. 아주 베이직한 거를 트라이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씩 이제 해보다 보면 이제 자기 스타일을 이제 만들어가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제 뭔가 저게 좋아 보이는 데서 막 이렇게 갖다가 붙이듯이 투머치로 가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던 매체가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패션 뭐 트렌드를 다루고 뭐 연예인을 뭐 멋있게 근사하게 찍어서 나오기도 하고 뭐 누굴 만나도 그런 옷을 좀 근사하게 입혀서 왜냐면 이제 매체 성격이 그랬으니까. 거기에는 늘 언제나 새로운 아이템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그걸 매일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좀 지겨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뭐 남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 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중에도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한 선배가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엘리베이터에서 제 옷 라벨을 까본 적이 있어요. 아니 아우 진짜 지선아 하면서 이 뒤에 라벨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본 적 있어요. 아이고. 자, 회사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이제 또 한 번은 제가 어떤 국내 유명한 디자이너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옷이 너무 예뻐서 그냥 저는 그게 예뻤을 뿐이에요. 너무 예뻐서 이런 건 얼마쯤이나 하지라고 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렸었거든요. 근데 옷은 보면 예쁜 건 사고 싶어요. 갖고 싶고 입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입고 갈 수 있는 날도 많지가 않고 한번 사두고 뭐 그 원가를 다 본전을 뽑기까지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우리 생활이. 그러면 옷은 좀 현명하게 쇼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이렇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옷 입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스파 브랜드도 사실 굉장히 많아졌고 물론 스파 브랜드가 많아져서 옷의 패션 말씀하시는 거죠? 옷에 대한 값어치를 좀 모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거기에 보면 이제 실제 모델들이 그 스타일링 착장한 옷들을 입는데 그 패션지에서 나오는 화보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색감이나 옷도 그렇고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옷 브랜드 몇 개를 어머 이 또 똑똑한 아이가 이 똑똑한 아이가 답해주네. 아니 저분 핸드폰만 저분 민감하네요 이 아이가. 그러네. 이상하게 그렇게 민감하게 그러니까 쟤도 아는 거야. 우리 사감 무섭다는 거. 그래서 넣어두겠습니다. 움찔움찔하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좋아하는 브랜드의 시즌을 보면 굉장히 카테고리도 다양해요. 그래서 뭐 내가 좀 아까 말한 대로 재킷 신경을 쓴다 그러면 재킷 코디와 어울리는 아이템도 쫙 추천이 돼 있고 맞아요. 뭐 시즌별로 좀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좀 그거보다는 좀 블링블링하게 입을 수 있는 요소들의 옷도 나와 있고 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걸로 옷 공부를 좀 하고 나서 정말 살 거는 좀 신중하게 사서 오래 예쁘고 깔끔하게 입고 그러면서 뭐 잘 샀다. 나 이 옷 본전 뽑았다. 버릴 때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히 입고 그렇게 하면 아마 그냥 옷을 잘 입는 거는 무난하게는 갈 거예요. 우리가 뭐 모델 수준 뭐 스타일리스트가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리고 맞아. 화려하게 보이려고 옷 입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자 본인들이 집중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안 그래도 그런 거 한번 얘기해봐요.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음.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제 옷장을 딱 열면 검은색, 흰색, 회색, 베이지색 얘네들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뭐 옷을 뭐 새로 산다 그러면 나중에 사놓고 보면 또 똑같은 아이가 또 들어와 있는 거죠. 이제 저는 스스로는 이거는 약간 재질도 다르고 뭐 그래도 약간 핏이 다르고 채도도 다르고 뭐 거기에 살짝 뭐 이렇게 뭐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보면 사실은 다 똑같은 종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게 보자면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제 취향이 있는 정해진 거죠, 이제.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좀 뭐 지루하게 입는 그런 쪽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옷을 잘 입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잘 이렇게 괜찮게 입은 사람이고 싶은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런저런 트라이를 해서 실패하느니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딱 맞는 게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냥 하는 게 좀 뭐 신경을 덜 쓴다고 할까? 그런 면에서 좀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한테 핏이 맞는 바지나 뭐 셔츠 이런 경우는 자기 몸에 좀 맞는 걸 찾기가 의외로 딱 맞는 경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색깔별로 쫙 산다든지 뭐 이런 좀 것 같아요. 저는 그쪽인 것 같아요. 네. 뭐 직장계 뭐 앙드레 김인가 여기 앙드레 김 선생님이 예전에 열면 똑같은 옷으로 스티브 잡스도 뭐 그랬대잖아요. 뭐 그 자기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옷을 자신이 카피하는 경향이 좀 있으셨긴 했지만 네. 뭐 전 앙드레 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긴 하고 옷 얘기하니까 스티브 잡스 같이 뭐 나는 옷 고민할 시간조차 아깝기 때문에 뭐 똑같이 입겠다. 정말 그런 마인드라면 또 그것도 존중할 만하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핏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블랙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 니트에다가 잘 청바지. 어울리고 예. 잘 어울리고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박구는 어떨까요? 저는 똑같아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요. 저는 그 여자분들이 제일 평범해 보이는 순간이 원피스를 입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원피스를 변화를 주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 너무 원피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회사를 하고 뭐 입찰 PT 같은 거를 좀 하고 하면 그 사업을 나한테 주면 내가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강해 보이고 싶은 그 무의식적인 어떤 그 마음이 있는지 저는 되게 중요한 행사 1년에 치마를 한 두세 번 입을까 싶어요.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중에서도 특히 원피스. 네, 특히 원피스를 입는 순간 저는 제가 되게 여자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경계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뭐 취향이니까 그냥 저한테 지금 온 질문이 박진학 너는 옷 어떤 식으로 입니? 물어봤을 때 저의 대답은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원피스를 입을 때는 굉장히 뭐 되게 뭐 결혼식이나 파티나 뭐 약간 이래서 특별한 자리에 그냥 일이랑 상관없이 그냥 뭐 이렇게 그럴 경우는 입지만 이렇게 보통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좀 바지에 집중하는 편이고 셔츠에 집착하고 자켓에 집착을 하는 편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맨날 저한테 제가 지휘자 코트를 입는다고 얘기하는데 나 똑같은 코트 같은 거를 입어서 저도 되게 어떻게 보면 재미없죠. 재미없는 스타일이죠.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지금 들어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뭔가 이렇게 들으면 우리 박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자기 포맷으로 그냥 이렇게 카피하면서 입나 하고 할 텐데 레벨로가 다릅니다. 여러분 레벨이 달라요. 지금 저는 듣다가 네. 내 스타일이 어떤가를 생각하기 전에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우리 윤 언니가 말한 걸 보면 저는 이제 후배들이 뭐 옷을 산다거나 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지 마. 네 옷장에서 내가 사줄게. 아, 라는 얘기를 해요. 내 옷장에 다 들어가 있는 맞아. 거지. 웬만한 옷이 본인 옷장에 맞아. 이제 나이가 있으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 아까 옷을 살 때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우리 또 박군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사실 옷이 뭐 그렇게 중요한데 옷 갖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라고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깟 옷 때문에 손해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첫 평가할 수 있는 게 밝은 웃음, 뭐 인상, 깔끔한 머리, 그리고 뭐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그 기표에 맞는 옷이에요. 제가 예전에 인턴 면접을 보는데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나가 왔어요. 정말 진퉁 샤넬 그 뭐죠? 그 원단? 샤넬의 그 유명한 거? 트위드 예, 재킷 셋업으로 입고 그 체인백을 패션지 저기 인턴이라 그러죠. 예, 백을 메고 왔어요. 여기서 진퉁은 진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건 뭐지? 근데 물론 이제 그런 평가를 하는 것도 나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괜찮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입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음은 굉장히 예쁜데 인턴이잖아. 저는 너무 선입견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제가 클래식 공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로비에 매표소에 이렇게 앉아서 전경을 볼 때가 있어요. 네. 공연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 다 끝나고 티켓 박스 오픈하기 전에 이제 전경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거기 많은 여성분들이 샤넬백을 이렇게 들고 네.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 참 거의 유니폼 별로예요. 수준으로. 별로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나중에 명품 얘기할 건데. 그래, 우리 지금 오늘 박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큐사감님은 전반적인 그 뭐랄까 이렇게 베이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박 사장님은 의외로 이런 것들이 별로다. 오늘 아까 제목 별로예요. 구두 얘기 별로예요. 구두를 의외로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거지. 별로예요. 그런 거. 그래서요? 그 친구를 뽑혔어요? 두고서 근데 그 친구가 안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뭐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는 것도 있고 뭐도 뭐. 있고. 사감님 면접 영향은 아니었던 아니에요. 거죠? 네. 저는 최대한 어떻게든 객관적으로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조차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양한 많은 그 직군과 뭐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과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먼저 근데 고민은 했어요. 만약에 얘가 거절을 안 했다면 나는 이 친구와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이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결정차를 날릴 수 있는 한 방이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뭐 그거고 오아큐는 이 방송의 끝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오늘의 오아큐는 그냥 뭐 중간에 뭐 네, 해도 되고 툭 던지고 싶은 건데 이거 까먹을까봐. 그 패션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를 그냥 오늘 오아큐로 뽑은 거예요. 아마 다 유추하실 수 있을 건데 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샤넬백에 대한 얘기겠지만 코코 샤넬이 남긴 말이에요. 유행은 가도 스타일은 남는다. 그러니까 그 말이 패션과 관련된 모든 거의 총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샤넬을 좋아해서 샤넬백을 사고 뭐 샤넬 옷을 사고 이거보다는 그냥 유행하는 옷을 다 사들이기 시작하면 가산탕진이에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중에서 내 스타일, 내 룩에 맞는 거를 하나 정착을 해서 나는 셔츠에 집중하겠어. 나는 재킷에 집중하겠어. 나는 예쁜 블라우스에 집중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한 루틴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좀 즐기는 패션을 한다면 뭐 그게 회사 생활일지언정 좀 재미를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깟 옷 때문에 손해도 안 보고 쟤는 옷도 잘 입어. 역시 옷 잘 입는 애들이 뭐 일도 잘해. 일도 이런 잘하고 얘기죠. 그건 정말 남자 패션 시간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검증된 데이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옷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아큐 하신 그 우리 큐사감님 말씀을 이어받아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직구를 했어요. 근데 옷을 좋아하시죠? 근데 직구를 했는데
포장이 요즘에는 정말 해외에서 그냥 안 보내더라고요. 포장이 되어 온 거에 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페이스북 올리신 네. 그 멘트였구나. 패션은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들 수 있는 하나의 무기와도 같다. 무기다. 도나텔라 베르사체가 얘기했습니다. 이걸 하얀색 A4 용지 되게 이렇게 비싼 A4 용지에 그것만 딱 찍어서 앞에 그 박스를 열면 그게 딱 있어요. 그리고 그 쇼핑을 꺼낼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 유통업체에서 그 박스를 보내면서 그거를 이렇게 딱 센스 있게 했네요. 네, 그걸 보면서 야 요즘에는 박스 하나도 그냥 안 보내는구나 첫 번째. 그러니까 돈을 쓰셨다는 얘기인 거죠. 네, 뭐에 썼는지는 나중에 제가 언니들한테만 살짝 공개를 네, 하고요. 근데 네. 진짜 하시는 말씀대로 옷 입기가 뭐 다는 아니지만 네. 그냥 정말로 본인의 실력을 더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어떤 한 방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정말 마지막 말씀하신 재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뭐 계속 빨개 벗고 살 거 아니고 옷 입고 살 거니까 다들 고민하시면서 옷을 좀 재밌게 근사하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어쨌든 자기 직장 생활에 좋은 쪽으로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스스로 일을 뭐 열심히 하려고 배워 나가듯이 이 부분도 내가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좀 뭐 트레이닝도 해가고 필요한 부분은 공부도 해가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공짜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맞아요. 우리 박 사장님 말씀해 주셨던 뭐 나를 아는 게 중요한데 누가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 또 그게 뭐 어렵잖아. 그럴 경우는 뭐 내 체형하고 좀 비슷한 사람 중에 내가 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면서 좀 따라 해보는 이렇게 활용해보는 이러면 이제 자기 스타일 찾는데 좀 도움이 분명히 될 것 같아요. 네.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데서 우리가 롤 모델에 대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맞아요. 연예인들은 얼굴과 몸매가 모든 걸 다 해요. 그냥 뭘 갖다 입혀도 웬만한 게 다 멋있고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그 왜 TV에서 보는 동안은 그 속에 왜 내가 자꾸 들어가 있을까? 자, 내 TV 좀 얼굴이. 끊으셔야 합니다. 물론 그게 재밌고 그 네. 시간에 보면서 뭐 즐거운 것도 하나의 낙이니까. 그런데 보는 눈을 조금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눈을 기르는 데는 많이 보는 거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잡지를 보면서 그걸 보고 이거 사고 싶다. 이거 비싼데 나는 왜 못 사지 하는 그런 마음을 기를 게 아니라 나라면 내가 스타일리스트라면 이렇게 입혔으면 좋겠고 요즘에 뭐 그 이효리 씨가 다시 싹스리의 멤버 90년대 감성을 나타내는데 나라면 이 코디를 했을 텐데 뭐 이렇게 보면서 좀 능동적인 옷 입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뭐 패션과 관련된 시안을 만들거나 할 때 주로 보는 사이트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사실 마시모 두띠라는 브랜드의 룩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모델도 물론 연예인 못지않게 다 길쭉길쭉하죠. 그런데 그리고 그 옷이 상당히 많이 파져 있어요. 현실적으로 입으려면. 맞아. 그런데 어떤 그 아이템을 매치하는 거나 색깔 매치하는 거에 있어서 팁이 될 게 좀 많고요. 또 흔히들 우리가 코스라는 브랜드도 그 뭐 30대, 20대 다 두루 좋아하는데 거기는 의외로 좀 박시하고 약간 아이템이 좀 아방가르다는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자기네 스타일이 있어서 우리가 현실에서 입기 좋은 기본 또 베이직 아이템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한일 관계가 좀 개선이 돼서 우리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그 브랜드도 좀 갔으면 좋긴 하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베이직하고 근데 그래서 국내 브랜드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국내에 이제 비슷한 타겟층의 브랜드를 좀 가보기도 하는데 아직은 좀 아쉬움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 일본 브랜드는 그 한 브랜드를 위해서 엄청난 노하우를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패션도 좀 발전을 하고 우리도 옷 입을 때 좀 쉽고 편하게 예쁜 옷을 좀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 베이직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국내 브랜드에서 우리도 뭐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해외에 뭐 다양한 걔네들도 뭐 브랜드가 있지만 아주 기본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기본적으로 다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때 예쁜 거 이런 트렌드에 너무 민감하죠. 우리 브랜드들은 대체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예쁜 건 좀 잘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교과서 완전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은색 회색 이런 사람인데 찾으면 없는 거야. 그럴 때 의외로 지오다노에 가시면 저는 그래서 지오다노 옷도
네. 많아요. 우리 브랜드 베이직이 여기 되게 많아. 지오다노 우리 저 후원 안 해주나? 지오다노에 가면 셔츠나 이런 게 되게 기본적인 저는 바지, 게 많아요. 바지도 편하게 베이지 입을 수 바지, 있는 베이지색 바지. 근데 그 옷 입기가 되게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제 대중적인 브랜드도 많아졌는데 저는 특정 브랜드를 욕하고 싶은 건 아닌데 절대 그러니까 저도 물론 어렸을 때 사봤어요. 그런 네. 브랜드를 백화점에서 제 돈 주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뭐 패션 아직도 관련된 뭔가를 하니까 타임 이런데 원피스가 뭐 150만 원? 제가 한동안 네. 타임 옷만 입었습니다. 타임의 VIP 고객이었는데요. 한때 없었어요. 그만한 옷이. 그러니까 20년 무슨 전에 말인지 알아요. 아시죠? 예. 20년 전에는 타임만한 옷이 없었어요. 근데 뭐, 어느 순간 타임이 구찌보다 비싸다? 예. 그리고 뭐 랑방에 뭐 웬만한 티셔츠가 그러니까 블라우스가 7, 80만 원인데 저도 어렸을 때 20대 30대 직장 다닐 때 겁 없이 그런 걸 사본 적도 있어요. 근데 아깝죠. 지금 생각하면. 물론 그땐 뭐 그걸로 내 청춘이 즐거웠다면 이제 넘어가 주긴 하는데 옷을 살 때 좀 그 가성비도 생각하고 맞아요. 그때 내 눈에 그게 너무 예쁘다고 해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짜리를 턱턱 사지는 좀 않고 현명하게 정말 그게 필요한 순간도 있어요. 150만 원짜리가 필요하면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민을 조금 하면서 옷을 잘 입는 방법을 아까 말한 그런 사이트를 보면서 공부도 하고 좋은 거를 알아보는 눈을 길러서 일단 질르기 전에 고민해야 돼요. 고민을 하고 내 옷장을 좀 봐야 돼요. 네. 맞아요. 네. 내 옷장 먼저 보고 쇼핑을 가야 되고 저는 해외에 가면 한국에서는 갭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외국에 가면 무조건 갭 매장을 가요. 가서 흰색 셔츠를 쟁여놔요. 쟁여템. 쟁여템이 있어요. 그 쟁여템이 저는 갭의 흰색 셔츠예요. 그리고 지금은 망가졌지만 제이크루가 그 디자이너가 떠나면서 완전히 망가졌는데 한동안은 제이크루를 참 사랑했는데 뭐 아쉽네요. 아유 뭐 오늘 뭐 다 얘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게 기술 사실 뭐 옷 입기의 기술을 오늘 몇 가지라도 가져가셨으면 그걸로 또 뭐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고 우리가 또 앞으로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분명히 입는 얘기는 사이사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생각날 때마다 팁 하나씩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또 뭐 성공이라면 성공, 직장생활 잘하는데 퍼센티지가 상당히 있는 거다라는 거. 뭐 이렇게 우리가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게 마치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사람이 뭐 이게 근본이 중요하지. 우리가 또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솔직한 건 또 솔직하게 가자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뭐 우린 항상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안 나.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두 분을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주제로 저 보이는 라디오 해요. 그러려면 좀 저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예산을 넓혀 써야 되는데 저기 댓글도 충실히 하시고 네, 뭐 네, 아주 네. 성실하게 임하고 계시죠. 우리 댓글은 이제 제가 막 이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걸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진짜 언니들은 뭐 다양한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뭐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뭐 아이폰 팟캐스트 다 제가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동생들은 언니를 위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다 구독을 누르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거기에 또 제가 피드백 주실 수 있는 이메일 올려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사연 같은 거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후배들이 멋지게 성공하는 그날까지 진짜 언니들. 네.